지난 1997년 전남 화순의 옥동 저수지. 약 10,000평에 이르는 이 저수지는 소 울음소리를 내는 황소개구리로 뒤덮였다. 어른 손바닥만한 몸집에 개구리 특유의 날렵한 움직임. 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는 최고의 포식자였다.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는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황소개구리의 습격은 무차별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취재팀은 황소개구리 저수지로 알려졌던 옥동 저수지를 다시 찾았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 투망을 던져봤지만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투망질은 5차례나 계속됐다. 한 마리인데 이렇게 적어졌네요. 마지막 그물에서 발견된 것은 고작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뿐. 더 이상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10년) 전 토종 생태계를 잠식하며 전국의 저수지를 뒤덮었던 황소개구리. 생태계의 무법자로 알려진 황소개구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과연 황소개구리는 사라졌는가? 전남 영암의 한 저수지. 이곳은 예로부터 민물고기가 많아 통발을 놓는 어부들이 많다. 오송석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10년) 전만 해도 빈 통발이 없을 정도였지만 갈수록 통발잡이도 예전만 못하다. 이곳에서는 논이나 하천의 진흙 속에 숨어 사는 물고기가 종종 잡히기도 한다. 지금은 사라져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바로 드렁허리다. 몸 길이가 40cm 정도로 뱀장어처럼 가늘고 길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몸이 납작하다. 아니 중간 거예요. 중간. 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미꾸라지와 드렁허리가 대부분이다. 10년 전만 해도 통발의 절반 이상은 황소개구리와 올챙이였다. 미국이 원산지인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73년. 진해 국립양어장에서 황소개구리 200마리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부터다. 당시 수입 목적은 수출을 통해 농가 수입을 올리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200마리에 불과했던 황소개구리는 2년간 30여만 마리로 100배 이상 증식. 전국 28개 저수지 일대 양식장에 분양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들어선 금호 저수지에는 당시 2,000마리가 분양됐다. 1976년 당시 금호 저수지의 규모는 약 10만 평.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천혜의 자연이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판로가 막히면서 양식장의 황소개구리 2만여 마리를 이곳 저수지에 방사하면서 금호 저수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저수지를 뒤덮었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산란기가 되면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무려 10,000개에서 15,000개의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개구리가 낳는 양의 5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그 결과 저수지 그물에도 올챙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고기로 가득했던 그물은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 자란 올챙이는 크기가 무려 12cm 정도, 대형이다. 올챙이가 자라면서 저수지는 황소개구리 세상이 됐다. 뒷다리가 길고 튼튼해 한 번에 최대 5m를 뛸 정도로 황소개구리에 도약하는 힘은 대단하다. 영역 싸움도 치열하다. 토종개구리와는 다른 힘과 번식력.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서운 식성이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서슴없이 동족을 먹어치우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은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포식성이 좋은 황소개구리는 조류인 새를 잡아먹기도 한다. 심지어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뱀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질서마저 뒤흔들었다. 더 이상 황소개구리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공기총까지 동원됐다. 황소개구리는 예민해서 인기척이 들리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형 아까 총선도 맞은 데잖아요. 황소개구리 잡기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공기총으로 잡은 황소개구리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먹은 것일까? 뱃속에서는 직경 4cm의 참개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동족인 황소개구리까지. 당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무법자였다. 그로부터 10년, 황소개구리의 서식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황소개구리는 주로 저수지나 유속이 들인 하천가에서 산다. 원래 황소개구리의 주요 먹이는 곤충이다. 물가의 곤충을 잡아먹는데 그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수면에서 황소개구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잠시 뒤 물속에서 우는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복을 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인적이 끊어진 늦은 밤, 물가는 고요하다. 그러나 야행성인 황소개구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먹이 사냥을 한다. 어둠 속에서도 황소개구리는 특유의 빠른 몸놀림으로 나방을 잡아먹는다. 뒷다리에 물갈퀴가 발달해 있는 황소개구리는 헤엄치는 솜씨가 재빠르다.
헤엄을 치다가도 먹이를 발견하면 놓치는 법이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먹이를 삼킨다. 황소개구리가 먹이 사냥에 빠져 있는 사이 풀숲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너구리다. 황소개구리는 아직 너구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이 순간을 너구리는 놓치지 않는다. 개구리가 위기 상황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황소개구리는 너구리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10년) 전 천적조차 없는 동물로 알려진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너구리는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로 밝혀졌다. 모처럼 비가 내리자 동물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벌레들은 비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간다. 작은 곤충들에게 비는 뜻하지 않은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먹이 사냥을 나선다. 외가리도 물고기를 사냥하느라 부산하다. 이번에는 큰 놈이 걸렸다. 길이 20cm나 되는 물고기지만 입에 물면 놓치는 법이 없다. 수면 위에 고개를 내민 황소개구리도 외가리의 표적이다. 외가리의 부리에 목을 물린 황소개구리는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한다. 결국 외가리는 여유 있게 황소개구리를 통째 삼켰다. 외가리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포식자가 된 것이다. 뱀은 한때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유혈모기의 움직임이 재빠르다. 이에 질세라 황소개구리도 서둘러 몸을 피한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황소개구리는 유혈모기에게 물리고 말았다. 고통에 발버둥 쳐보지만 이미 늦었다. 그럴수록 독은 더 빨리 몸 안에 퍼진다. 의기양양하게 사냥에 성공한 유혈모기는 황소개구리를 삼키기 시작했다. 거침없는 솜씨다.
30분 만에 유혈모기는 황소개구리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모든 양서류가 그렇듯 황소개구리도 뱀에게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실제 저수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그물을 살펴봤지만 그물 안은 텅 비어 있다. 황소개구리는 물론 새끼 붕어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연거푸 투망질을 하자 마침내 움직이는 물체가 걸려들었다. 이거 한 마리인데 이렇게 적어졌네요. 황소개구리 올챙이다. 한 마리. 5번에 걸친 투망질에 발견된 것은 황소개구리 올챙이 단 한 마리뿐이었다. 저수지에 물을 빼는 바닥공사는 황소개구리뿐 아니라 토종 물고기마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은 어떨까? 지금 뭐가 있나요? 무슨 피라미. 그물에서는 피라미 한 마리가 발견됐다. 피라미 스크. 잠시 후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가 발견된 게 전부다. 하천에서도 황소개구리와 함께 토종 물고기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건지면 수분이 올라오는. 최근 들어 하천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주변 환경 정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호안 공사다. 하천 주변을 시멘트로 깔면서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주변의 수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황소개구리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토종 생물은 더 빨리 사라진다. 황소개구리까지도 살 수 없는 환경. 우리 생태계가 처한 현주소다. 10년 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잡기는 당시 황소개구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준다. 황소개구리가 극성을 부렸던 전남 지역. 이곳에는 당시 황소개구리를 포획해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던 정철수 씨의 창고가 있다. 창고 안에는 말린 황소개구리가 가득하다. 예, 말린 겁니다. 쌓인 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말린. 아, 말린 그 양이요? 예. 양은 이건 지금 한 내가 2톤. 이뿐 아니다. 냉동실에는 냉동된 황소개구리가 모두 2,000상자나 보관돼 있다. 이게 식용 식당입니다. 한때 이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실업자들까지 동원됐다. 황소개구리를 잡으면 돈이 된다는 소문에 포획된 황소개구리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예. 옛날에 마리수 하면 키로로 하면 많이 잡는 분들은 100kg. 그럼 마리수로 하면은 한 4,000마리. 1인당 잘 잡는 분들이 한 4,000마리 정도 잡아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없어 현재 황소개구리 판로는 거의 막힌 상태. 정철수 씨는 황소개구리 대신 미꾸라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황소개구리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 있는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개체수가 주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이거 참 우리 저 국민이 먹어서 없애줘야지. 안 그러면은 더 옛날식이 될 겁니다. 1, 2년만
우리가 퇴치를 안 하게 되면 2년 안에 옛날 97년도, 98년도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월야면의 한 저수지. 정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지 우려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속이 약한 수초 근처. 이곳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산란기를 맞아 황소개구리 알이 수면 위에 넓게 퍼져 있다. 지금도 황소개구리는 끊임없이 번식을 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소개구리가 들어온 지 30여 년. 그동안 황소개구리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유전자 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산지의 것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5군데에서 채집한 황소개구리가 사용됐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서열은 같은 종의 유전자의 변이를 알 수 있다. 염기 서열 조사 결과 원산지인 미국과 다른 유전인자가 발견됐다. 원산지의 황소개구리에서는 C로 나타났던 염기 서열이 우리나라에선 G로 바뀐 것이다.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황소개구리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이 전부 다 이렇게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3, 40년이 지나면서 그 옛날에 들어왔던 황소개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돼서 산화하면서 그러니까는 한국화돼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의 특징을 연구하는 일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황소개구리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박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호수라든가 연못 생태계에 미치는 아주 악영향은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또 방치를 하게 되면은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기적으로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가면서 추후로 다른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황소개구리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하나의 그 뭡니까? 그 시금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전 저수지와 하천을 뒤덮었던 황소개구리.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황소개구리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귀화하고 있다. 외래종으로 유입돼 우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황소개구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섬 지역으로 퍼지면서 황소개구리는 더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황소개구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